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이군선입니다. 저희 전공은 한문산문이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에도 참여하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을 맡아 한문교육과 관련하여 학문교류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며 임용고사에 100명을 합격시키고 10명 이상 합격시키는 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 임용고사에 합격 100명은 이제 가시권에 들었지만 한 해 두 자릿수 합격까지는 9명까지는 해봤는데 아직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릿수 합격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니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여 그 꿈을 이뤄주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을 교사의 길로 인도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수가 되겠으니 저를 믿고 원광대 한문교육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광대학교 사범대학은 가정교육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일어교육과, 중등 특수교육과, 체육학과, 그리고 한문교육과 이렇게 11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범대 안에서는 탁과의 복수 전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꿈꾸고 있다면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입학하여 그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한문교육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기도의 단국대학교, 강원도의 강원대학교, 충청도의 공주대학교, 대구의 계명대학교, 경북의 영남대학교, 전북의 원광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9개 학과입니다. 입학 정원은 대체로 25명 내외인데 학교마다 정원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대략 1년에 200여 명 정도 한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한문교육과에 입학하여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최근 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평균적으로 50명 정도이며 경쟁률은 7대1 정도 됩니다. 다른 과목이 12대1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교사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타 과목의 경우 그때부터 쌓인 학력차가 그대로 임용고시에 반영되지만 한문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되기 가장 쉬운 교과가 한문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교사가 되고 싶다면 원광대 한문교육과로 와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는 전국에서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며 교수와 선배들이 스터디를 통해 한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광대 한문교육과에 온다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믿고 따라주면 믿어주는 만큼 여러분의 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선 공자가 생각날 것이고 맹모 삼천지교, 단기지계, 연묵구어, 오십보백구, 호연지기, 조장 등 여러 가지 성어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에서 살았더니 장사 지낸 흉내를 내기에 맹자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물건 파는 흉내를 내서 다시 글방이 있는 곳으로 옮겨 공부를 시켰다는 것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기지계는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배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을 경계한 말로 맹자가 수학 도중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짜던 배를 끊어 그를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50부 100부는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이루는 말로 전국시대에 중국 양나라 해왕이 정사에 관하여 맹자에게 물었을 때 전쟁에 패하여 어떤 자는 100부를 어떤 자는 50부를 도망했다면 100부를 물러난 사람이나 50부를 물러난 사람이나 도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찬 큰 원기로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를 뜻하며 조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이렇듯 맹자 혹은 맹자 책의 내용에서 유래한 성어로 잘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비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지조를 굽히지 않고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펼치는 꼿꼿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극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일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 선비들의 이런 기계는 무엇을 통해 형성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대쪽 같은 선비들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맹자의 한 구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맹자는 그의 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대장부라는 말을 통해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천하지 광거하며 입천하지 정의하며 행천하지 대도하여 득지하여는 여민유지하고 불득지하여는 독행기도하여 부귀불능하며 빈천불능이하며 위무불능굴이 차지위 대장분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거천하지 광거하며 입천하지 정의하며 행천하지 대도하여 득지하여는 여민유지하고 불득지하여는 독행기도하여 부귀불능하며 빈천불능이하며 위무불능굴이 차지위 대장분이라. 자,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천하지 광거하며 천하의 넓은 집에 살며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자는 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거주라는 말에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하늘 아래 온 천하, 온 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지자는 여기에서는 어조사로 무엇의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광은 넓다라는 뜻이죠. 널리 알림이라는 뜻이 광고 등에 이 글자가 활용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글자인 거자는 앞에서는 살다라는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거처라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자는 어느 위치에 놓이는가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광거는 거처라는 의미니까 넓은 집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자는 광거를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넓은 집을 인이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은 인에 거처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의 바탕을 두고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하지 정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입, 설립자죠. 정위는 바른 자리입니다.
주자는 이 바른 자리를 예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주석을 적용해 보면 예에 입각하여 생활한다, 또 예에 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도 역시 이버레라고 해서 예에 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행천하지 대도하여, 행은 행하다라는 의미죠. 대도는 큰 길입니다. 주자는 주석에서 의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그래서 천하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의를 실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맹자는 이 의를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득지하여는, 득지는 뜻을 얻어서는, 득지는 뜻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얻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경륜을 펼칠 수 있는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사는 학문을 닦아 실제 정사에 행하여 치군택민이라는 말은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요순 같은 임금으로 만들고 그 은택을 백성들이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민유지하고, 다음 구절입니다. 여민유지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고, 이 여자는 더불여자죠. 민은 백성민자고,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인데 행하다라고 여기에서는 풀이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고, 위에서 말했던 광거, 정의, 대도, 인, 예, 의를 백성들과 함께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불득지하여는 뜻을 얻지 못하면, 뜻을 얻었을 때는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뜻을 얻지 못하면 이 말은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벼슬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이제 홀로 궁벽하게 처하는 것이 되겠죠. 이때 불득지에서 이 불자는 동사를 부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안일 비자와 안일 불자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자는 명사를 부정하고 이 불자는 동사, 형용사, 즉 서술어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독행기도하여, 뜻을 얻지 못하면, 독은 홀로 독자죠. 기자는 그 기자입니다. 홀로 그 도를 행하여, 기도는 인에 거처하고 예 서는 것입니다. 뜻을 얻었을 때는 벼슬길에 나아가서 인, 예, 의를 백성들과 함께 행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면 자기 홀로 인내에 거처하고 예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구절입니다. 부귀 불능음하며, 부귀는 부와 귀입니다. 부유함과 귀함. 부와 귀가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부귀는 부와 귀이고 불능할 때 능자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방탕하다라는 뜻을 지닌 음입니다.
부귀불능하며 아무리 부유하고 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양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빈천불능이하며 빈천은 가난함과 천함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함과 천함이 불능이, 이는 그 절개를 변이시키는 걸 이라고 합니다. 절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난함과 천함이 그 절개를 옮기지 못하며 가난함과 천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위무불능굴. 위는 위험 위자, 위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는 무력이겠죠. 위세와 무력이 불능굴. 굴자는 굽히다라는 말입니다. 꺾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꺾지 못한다. 그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위세와 무력이 그 지조를 꺾이게 할 수 없는 것. 차지위 대장부니라. 차자는 2차자입니다. 이것을 이를 위자, 일러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대장부는 맹자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맹자가 아무리 성현이었다 해도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대장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귀, 빈천, 위세와 무력 앞에 굽히지 않는 젊고 바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맹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문교육과에 오면 한문교육과에서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또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문을 못하는데요, 또는 한자를 알지 못해서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입생을 받아보면은 매년 이제 학기 초에 그 상담을 하고 학생들이 고민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한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건데, 당연하죠. 알면은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부터 한자를 차근차근 가르쳐가며 선배들이 한자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터디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익혀가며, 글자 한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가 만나서 어떻게 풀이되는지, 그 풀이되는 과정을 익혀야 문장을 풀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익히게 되고 이제 학기가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그 다음에 2학기 들고 하면은 이제 논어도 배우게 되고 맹자도 배우게 되고 뭐 이래가면서 한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서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잘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풀이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씩 익히고 재미가 붙으면은 한문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 한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학 때 특강도 같이 하고 서당식으로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없다고 하지 말고 교수님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면 한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달리고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나요? 태어나서 엄마 소리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옹알이를 했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걷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걷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10분의 1만 한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한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한문 교사가 되기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어렵다라고 기피하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첫 출발만 잘하면 한문 교사, 선생님으로 되는 가장 쉬운 길이 한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임용고사에서 교과교육학이 통상 그 80점이 전공 만점인데 24점에서 28점을 교과교육학이 차지합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을 연구개발진에 참여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의 이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할 수 있으니 우리 한문교육과 교수님들을 믿고 또 저를 믿고 한문교육과에 와주면 좋겠습니다. 한문교육과 교수님들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 또 한문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직접 같이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믿고 원광대 한문교육과로 와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한문을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교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사 말고도 대학원에 들어와서 전문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한국고전번역원에 공부하는 과정에 더 들어가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가가 되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해가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데까지 한문은 일단 그 해독 능력이 원전 해독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전 해동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놀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과목이 이 한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문교육과 부설 한문 번역연구소가 있는데 이 한문 번역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을 해가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 한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원광대 한문교육과는 교수님들이 직접 그 학생들을 지도를 스터디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서당 학습도 하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한문교육과는 한문교육과만의 임용고시를 갖추고 18석, 18좌석의 임용고사 준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임용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한문교육과 학생들은 학원을 가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졸업생들도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한문 공부하기에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원광대 한문교육과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